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2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역대 또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져 버렸죠. 결국에는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고요. 종가상으로는 신저가를 깼습니다. 꼬리 저점을 코스피가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뭐 종가상으로는 완전히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꼬리 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2276포인트 정도를 하락 이탈을 한다면 새로운 또 하락 추세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아래 구간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또한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거의 뭐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해버렸죠.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고요. 코스닥의 가장 이제 시총 비중이 높은 특히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이제 그쪽 섹터로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죠. 계속되는 글로벌 시장의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미국에 이어 영국 중앙은행까지 금리를 0.5% 이제 인상을 하는 두 번 연속 빅스텝을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까지 또 빅스텝을 시사를 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10월 달에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 섹터 종목들이 또 타격을 입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하락을 좀 멈춰 세워주는 반전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저점을 지켜주느냐, 이탈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좀 기출을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한 종목 매수만 하고 넘어온 종목이 있었던 종목을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한 테마가 있었죠. 이제 그 관련한 종목 한 종목도 매수만 하고 현재 이제 홀딩을 한 상태이고요. 자, 바로 삼보모터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보모터스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요. 약수익권에서 좀 마감됐어요. 오늘 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질 못했고, 자, 어제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어제 슈팅을 강하게 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후장에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저점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하고 홀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을 하질 못하고 계속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횡보를 쭉 해서 계속 좀 홀딩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약수익권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사실 뭐 종목을 매매하는 게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그냥 오늘 같은 시장은 진짜 팔짱 끼고 관망만 하는 게 가장 좀 좋았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보모터스는 짧게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지난 이틀 전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어제 이렇게 슈팅이 한 차례 나오고 쭉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 더 슈팅을 기대를 하고 홀딩을 했다가 결국에는 오늘 뭐 약수익권에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짧은 구간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삼보모터스 매수했던 종목 매도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매매한 종목은 없고 한 종목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좀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또 다음 주에 움직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시장은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배철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오늘 철강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문배철강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죠. 단기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일봉상의 위치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쌍바닥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 상한가고 거래대금도 한 1,000억 넘게 터지면서 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으로 좀 만들어졌죠. 앞에 이제 이런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슈팅 이후에 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이 포스코 생산 차질과 더불어서 현대제철 파업 예고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수혜감이 생겼죠. 수혜 기대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좋았던 이유고요. 이제 문배철강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진짜 급등을 해버렸고요. 여기 이제 상한가 찍은 자리입니다. 상한가 찍고 나서 계속 좀 상한가를 들락날락 거리더니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좀 굳혔습니다. 완벽하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죠.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만 이렇게 깊게 하락을 하는 그런 하락 시장이 아니었다면 상한가를 잘 굳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 좀 약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등주로 부국철강이 움직였죠. 자, 부국철강도 장 초반과 중반까지는 그래도 잘 상승을 유지해 주다가 25%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의 영향을 안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살짝 들어주는 그런 힘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2등주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등주로 뭐 경남 스틸, 하이 스틸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V 첨단 소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단기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완벽하게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거래대금도 한 700억 정도 터졌고요. 거래대금도 이 앞에 이런 고점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쉬워요. 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국내 최초 양산 임박했다라는 이슈죠. 그렇게 강력한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슈는 좀 달렸습니다. 자, 분봉상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를 굳힌 종목이고요. 조금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장 후반부에 갑자기 이제 좀 슈팅이 나온 부분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CN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N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뭐 거래 대금도 1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죠. 그리고 일봉상 모양을 보면 진짜 별로죠. 완전히 역배열 구간에서 61선도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오늘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종가상으로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이탈을 했죠. 이 종가상으로의 저점을 살짝 이탈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 꼬리 저점이 이제 2276포인트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까지 이탈을 한다면 진짜 레벨 다운 되면서 시장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게 당연히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큰 박스권으로 결국에는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를 거쳐서 아마 내년 초반까지도 힘든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긴 박스 구간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하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 고점을 올라갈 때 이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의 폭이 길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저점서부터 다시 이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진폭을 가져가는 구간의 시간 길이도 길고 고점을 돌파를 하기까지의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싸움의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박스권 구간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매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같이럼 저점을 이탈을 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또 레벨 다운을 시키는 이런 투매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진짜 비중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철저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하는 시장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캔들이 음봉인데 이 저가 아랫꼬리가 없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매수세의 부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도 보면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주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한다라는 건데 아랫꼬리는 그래도 저점을 방어해주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캔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강하게 빠르게 이런 양봉 캔들로 오늘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3분의 2 정도 이상을 좀 감싸 안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져야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좀 힘이 생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음봉을 좀 감싸는 양봉이 가장 급선무고요. 추가적으로는 5일선이 각도를 세우고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안착을 해주는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안 좋았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이제 단기 저점을 이탈을 했고 무려 마이너스 2.93%, 장중에는 마이너스 3%를 넘게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아랫꼬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거나 음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감싸 안아줘야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다음 주에 강한 양봉 캔들로 이렇게 이제 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길 좀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저점 이탈을 하기까지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뭐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음봉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뭐 거의 확인하러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이런 큰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진짜 안 좋았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 수급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엄청난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으면서 시장 하락을 가장 부추기는 매수 주체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대략 한 4배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매도세는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 거의 1조가 넘는 이제 매도 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던 거고, 무려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거기에 시총 상위로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종목들 위주로 뭐 대표적으로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첨보 같은 종목들의 이제 매도세가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섹터 쪽 종목들의 하락이 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의외로 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삼성전자만 조금 매수 수급으로 받쳐놓고 나머지 물량은 그냥 종목들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많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지만 뭐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버텨주는데 음봉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깊게 줬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나마 환율이 오늘 조금 하락을 했어요. 뭐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0.03% 하락을 했는데 뭐 의미는 없죠. 아직도 1,400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이제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에 어떠한 호재거리도 없고 상승 모멘텀으로 나올 만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건 철저하게 수급밖에 없거든요. 수급이라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 환율이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쉽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이 강력한 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좀 강한 반등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나마 그래도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고 다음 주에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이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 모습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주일 시장이었고요.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